첼시! 프리뷰 첼시 보겠습니다. 첼시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요? 저는 의외로 궁금한 게 없는데. 난 궁금한 게 많아. 어떻게 이들을 조합할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거 빼고 궁금한 거 있나요? 케파. 그렇긴 하네. 네. 일단 그건... 많지 잖아. 싸대기. 갑자기 이렇게 욕을 박는다고? 존나 욕하고 싶었어. 네. 웃는 거 봤죠? 존나 어이없어가지고. 네. 어이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다는 거죠. 아니죠. 저 친구가 생각보다. 이봐, 이렇게 크게 웃는 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 친구가 생각보다 얘가 되게 바른 친구예요. 너 잘 모르는구나. 네. 얘가 저기서 제일 또라이야. 그러니까 또라이인 건 맞는데 네. 예의 없는 또라이가 있고 예의 있는 또라이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약간 예의 있는 또라이거든요. 얼마 받죠? 네? 저 친구한테요? 명섭이 얼마 받어? 얼마나 받냐고? 네. 한 1년 받죠, 그래도. 제가 명섭이는 초창기 때부터 쭉 봤잖아요. 네. 좀 더 보세요. 예의가 없군요. 얘가 없진 않아요. 재밌는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하긴 또 이제 상동주 시광이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새끼는 그렇게 당해도 돼. 네. 제가 진짜 그 정도면 예의 엄청 많이 차린 것 같아요. 그거면 솔직히 말해서 죽통 갈게도 되는 수준이에요. 네. 걔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극상을 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도 좀 그렇게 느끼긴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첼시. 지난 시즌 성적 먼저 보겠습니다. 4위. 초과 달성했죠. 챔 티켓. 네, 그리고 FA컵도 타이틀은 못 땄는데 어쨌든 준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챔스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우승팀에게 떨어지면은 이게 그나마 할 말이고 야, 니네도 못 이겼잖아. 다만 이렇게 그건 얘기할 수 있지. 있거든. 바틀리가 쏘 올린 공.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니었다면은 이제 또 그렇게 올라가서 발렌시아 대신에 이 팀이 나갔다면 어디까지 갔을지 물론 우승을 할 수는 없었다고 봐. 근데 궁금하죠? 어디까지 한번 진출했을지는. 그 친구는 참 이제 본인이 그렇게 차겠다고 또 이렇게 바락바락 해가지고 찼는데 빰빠밤빰 시원하게 존 시나가 마치 링처럼 마치 얼마 전에 그리즈만이 한번 홈런을 쳤죠. 스웨덴전에 쳤던 것처럼 날려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성적은 이 정도고 분명히 첼시 팬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자, 문제점 어떤 게 있었느냐? 일단 수비진 얘기를 무조건 해야죠. 센터백 라인 그리고 좌풀백까지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좀 이 얘기 하기가 좀 지겨운 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떤 조합이 나와서도 맨날 못했다. 그렇지. 그거는 저희 지금까지 쭉 찍은 영상. 근데 이건 영입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희가 쭉쭉쭉 볼 거예요. 다만 그게 진짜 해결이 됐는지는 이제 열어봐야죠. 그건 시즌 시작 돼야 아는 거니까. 처방은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센터백, 좌풀백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세트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에이브라임 초반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후반 가서 사실 이 선수가 원톱으로 쭉 믿고 가기에는 약간 모자란 자원, 그러니까 부족한 자원이라는 걸 본인이 증명을 했죠. 증명을 했다고 하긴 좀 그런데 드러났죠. 그게. 지루 괜찮았어요. 되게 묵직하고 잘해줬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히든풋볼인가에서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지루는 램파드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지루가 되게 좋은 스트라이커인데 진짜 빅클럽에서 믿고 맡기는 원톱 자원이라고 주전 자원으로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받아만 준다면 최고의 서브 자원이야. 근데 본인은 이 실력이면 당연히 주전을 원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애매한 어디 선상에 있어. 항상. 그러니까 지루는 원래 램파드 플랜에 없었어요. 이 선수는. 맞아. 아예 안 쓰고 그리고 그래서 램파드가 지루 안 쓰고 막 무슨 이상한 제로톱을 쓰고 한 경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루를 썼는데 생각 이상의 효과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지 그거? 얻어 걸렸지. 그래 진짜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음 시즌도 지루 하나만을 믿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원톱이 왔습니다. 스트라이커 자원이 왔어요. 원톱은 아니더라도 공격수가 왔죠. 네, 공격수가 왔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케파죠. 케파고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팀 역시 이건 일단 포인트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조합에 따라서 저는 첼시가 가끔 보면서 아쉬운 게 이 팀의 색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첼시랑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첼시는 아직도 사실 무리뉴의 색채가 되게 강한 게 있잖아. 근데 그 생각 안 해요? 뭐요? 사이즈가 좀 아쉬워. 중원부터 공격진까지. 떡대 있는 선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강하게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는 선수가 예전 우리가 알던 첼시 대비 이를테면 발락, 그 다음에 애쉬양, 드록바 이런 선수들, 그 다음에 그런 선수들 대비 마운트. 솔직히 말하면 램파드도 떡대가 완전 작은 선수 아니니까. 통뼈야 램파드. 네, 근데 그것 대비 나는 그래서 힘싸움에서 엄청 슬림해졌어요. 베르너 슬림하죠. 그렇지. 그리고 하버츠가 키는 큽니다만 슬림한 선수고. 그리고 플리식 작은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지혜우도 마른 편이고. 그리고 캉테 사이즈 작아요. 코바치치도 큰 선수가 아니에요. 코바치치 팡타. 큰 선수 아니야. 나는 비교적 미드필더 치고서는
굳이 따지자면 1부터 10까지가 있어서 1위 외소, 10위 거대라고 친다면 4 정도라고 봐. 4, 5. 그러니까 저 그게 딱 첼시 내에서는 코바치치는 딱 평타예요. 그래. 그 정도.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난 로스 바클리가 그래도 이 정도 피지컬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이선 실력 빼고 그러니까 오도이도 작아. 오도이도 작고 그리고 에이브라함은 키는 큰데 여리여리해. 그리고 조르지뉴도 사실 좀 피지컬 밀리잖아. 그래서 나는 사이즈와 힘에서 첼시가 밀리는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난 시즌에 경기마다 약간 느낄 때가 있었어. 존나 웃긴 건 케파도 존나 말랐습니다. 그 키는 안 작은데 좀 호리호리하잖아. 좌우 풀백 다 그러고 센터백도 사실 딱 놓고 보면 조우마는 튼튼하지. 떡대가 있어. 근데 크리스텐sen 안 약간 되고. 마른 느낌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리디거도 그렇게 그냥 되게,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느끼는 예전의 첼시 느낌을 내는 선수는 조우마? 예전 첼시는 막 수비진 보면 이바갑, 그러니까 나는 존테리. 보면 저기 첼시랑 경기할 때 쭉 라인업 훑잖아. 그러면 힘들다. 무겁다. 피지컬 캐스다.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어서 부담스러운 상대였거든. 근데 첼시가 이거보다 훨씬 날렵해지고 세련된진 반면에 그런 힘이 약간 모자란 사이즈에서 모자란 느낌이 좀 들지 않나. 네, 근데 저는 그냥 지금 딱 보기는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을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나도 그래. 나도 빠르고, 공잘 차는 선수 네, 좋아해서.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고 어찌됐건 이 사이즈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좋은 퀄리티의 선수가 많이 왔다는 많이 왔죠.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이렇게 3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스쿼드 먼저 볼게요. 자, 저희가 앞서서 말씀했었던 이 총체적 난국이었던 수비진 벤치렐 그리고 티아고 실바가 오면서 보강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망주 말랑사르는 당장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데려왔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부족했었던 포지션에 대해서 보강을 확실히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원톱 문제도 사실 일단 베르너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베르너가 원톱보다는 사실 투톱에서 지금까지 더 좋았으니까. 잘했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 베르너를 제외하고도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꽤 있어요. 에이브라임, 지우 그리고 아직 바초아에 안 나갔습니다. 똘초에는 처분해야 돼.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임대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저는 웬만하면 갈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하버츠 지우는 뭐 사실 설명을 깊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다뤘었고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거는 골키퍼예요. 골키퍼와 여전히 저는 센터백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데클란 라이스 링크가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을 보면은 저는 골키퍼는 맨디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센터백을 데려오면 데클란 라이스 데려올 것 같아요. 사실 이 데클란 라이스 빼면은 매물도 없어요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지. 네, 진짜 딱 떠오르는 선수가 없어요. 쿨리발리? 현실적으로 저는 못 데려온다고 봅니다. 메인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네, 저는 못 데려온다고 보고 그 외에 나고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세리에 내에서는 뭐 이조나 이런 선수들 노리는 클럽이 있습니다만 지금 첼시랑은 링크가 났었던 적이 아예 없잖아요. 그치. 저는 그래서 센터백 데려오면 라이스가 합류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려면 아마 첼시도 기존 잉여 자원들 좀 처분이 필요할 겁니다. 센터백 교통정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단 크리스텐센 저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드필더들도 처분하면서 네. 다시 또 현철 확보를 통해서 네스펜딩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봐요. 조르지뉴라든지 바카요코라든지 뭐 사실 그 윗선에 저희가 지금 링크라든다 이 스쿼드 보면 드링크 워터. 지금 무조건 내보내야 되고. 저는 그리고 바닝켈은 얘는 언제부터 있었냐? 얘는 좀 부상 때문에 커리어 꼬인 케이스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해외 축구 해설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보통 프리미어리그 부상자 명단 체크를 할 때 참고하는 게 이제 그 피지오룸 많이 보죠. 네, 많이 보고 피지오룸에서 이제 본 거를 실제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요. 이게 더블 체크를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선수가 거의 맞아요. 빠졌는지를 맞거든요. 바닝켈은 맨날 부상 명단이야. 얘는 보면은. 부상 명단은 아닌데 있는 듯 없는 듯 오래 있는 선수가 이를테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 코스타리카 그런 류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죠. 누구죠? 인터밀란에. 막스웰? 에? 너무 옛날 선수네. 누구? 라노키아. 그래, 라노키아 있죠. 라노키아는 진짜 공무원이야. 그래. 근데 라노키아 그리고 옛날에 사실 미켈도 셀몬이라는 별명이 있긴 했는데 미켈은 뛰었으니까 경기를. 그렇지. 그리고 뭐 조엘 캠벨도 임대 가서 뛰었으니까. 근데 흰켈은 계속 부상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정리한 자원들이 꽤 많습니다. 뭐 쭉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윌리안이랑 페드로가 각각의 클럽을 찾아서 떠나갔고 암파두가 셰필드 임대를 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유망주들의 임대를 보내는 경우 그리고 알바로 모라타는 이 지급 자체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일단 명단에 넣어놨는데 일단 진작부터 팀에서는 없는 선수였고요. 파살리치 같은 경우는 뭐 아탈란타에서 뛰다가 이제 이거는 완전히 나간 저거 거기 시킨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나온 명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베스트 11은 일단 저희가 이렇게 꾸려보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갈리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들어가니 이거는 새로 데려온 선수들을 다 넣은 형태의 그렇죠. 이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사실 이 멤버가 그냥 최선인 것 같긴 해요. 장기적으로만 딱 첼시가 이 선수들이 정상 폼이 되고 조합이 괜찮게 돌아간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저는 지금 얘기한 그 방금 조합이 어떻게 될지가 이번 첼시 이번 시즌의 포인트라고 보는 게 그럼 포인트로 바로 가죠. 첫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맨디까지 들어올 거고 센터백도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스쿼드에 녹아드느냐. 융화가 될 것이냐. 물론 그건 있어요. 퀄리티 있는 선수들은 시간 안 가려. 바로 적응하긴 하는데 하지만 아자르 같은 케이스가 또 있을 그럴 수도 수도 있기 있고 때문에. 그 다음에 많으니까 그거를 빨리 어떻게 램파드가 뭉치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첼시의 어떤 목표는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챔스 티켓 확보. 맞아요. 그 다음에 내년 우승 도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해외 쪽에서도 첼시 다음 시즌 순위 예상하는데 우승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보통 챔피언스 3위 내지는 3위, 4위? 높게 쳤을 때 2위 정도까지 보는 시선은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티켓만 따면 네. 이제 합쳐서 만들면 되니까. 저는 첼시 진짜 시즌은 다음 시즌 나도 다음이라고 봐요. 이번 네. 다가오는 시즌 말고. 네. 1번이 역시 그 새로운 선수들의 조합이라고 본다면 네. 2번은 이제 공격진을 어떻게 짤 것이냐. 투톱을 쓸 거냐 원톱을 쓸 거냐 이게 사실 램파드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인데 원톱에 서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원톱이진 않거든요. 요즘은. 아 그렇죠. 요새는 너무 요구하는 이것도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에버리지 포지션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후토크 때나 제가 옥타에서 저희 제공받는 그 스탯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서는 형태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베르너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약간의 그러니까 시트상으로는 원톱일지 몰라도 투톱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베르너가 사실 중앙에 있긴 합니다만 측면 쪽으로도 빠져서 잘할 수 네? 있는 선수다 맞아요. 보니까 이거를 이제 램파드 감독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센터백 교통 정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첼시가 여기서 만약에 라이스까지 들어오면 너무 포하고 딱 봤을 때 말랑사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는 한 5옵션 내지는 4옵션 센터백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임대 보낼 수도 있어요, 바로. 네, 그러니까 토모리처럼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토모리 지금 임대 얘기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 텐센 정도가 정리가 된다고 치면 저는 여기에 라이스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활용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텐센 토모리가 정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센터백 교통정리가 무조건 필요하고 램파드가 메인 포메이션은 아마 포백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뭐 4-3-3이든 4-2-3-1이든 뭐든 아니면 뭐 4-2-2-2이든 네. 그렇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3백도 안 쓸 것 같진 않거든요. 중요한 타이밍에 백스리를 혼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죠. 그리고 맞춤 전술을 램파드가 심심찮게 또 써요. 들고 나왔었으니까. 상대 백스리면 우리도 똑같이 백스리로 간다를 써요. AFC컵 결승에서도 사실 뭐 같이. 아르테타가 3백으로 갔었던 것도 있고. 그 이전 맨유전에도 백스리를 그렇죠. 보냈으니까 네. 그거를 세웠을 때 조합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첼시의 다음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 가장 큰 포인트 두 글자만 딱 꼽으라고 하면 조합이다. 네, 좋아. 네. 어떤 식으로 융화시키고 조합시킬 것인지. 네, 다음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성적? 3위. 3위. 네. 저는 개인적으로 4위 봅니다. 4위. 저는 맨유가 3위를 할 나는 것 같아요. 맨유가 4위.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근소한 차이죠. 그때도 어떻게 보면. 얘기했지만 이번 시즌 돌아오는 시즌은 저는 우승팀부터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도전하는 팀 간의 이 승점 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처럼 혼자 누군가 독주하는 최근 시즌들이 그랬잖아요. 맨시티가 혼자 독주하든 리버풀이 혼자 독주하든 아니면 둘이 그냥 떨어져 나가든 간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승점 차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제가 어제 리버풀 순위를 몇 위로 예측을 했었죠? 몰라요. 3위 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이렇게 예측을 하냐면 그만큼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누가 우승할지가 되게 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원형처럼 하냐. 아니 그러니까 딱 주원형 스타일이야. 춘추 그런 다음에 전국시대 같다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하는 거. 아시겠어요는 안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하면 더 욕 먹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춘추 전국시대 마냥 펼쳐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 얘 주원형 가면 같은 거 씌워놓고 이제 할까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